안녕하세요, 맹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아키텍처 변화가 있었던 2000년대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 보여드렸던 G4입니다. 오늘 다룰 G5입니다.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의 왕자를 차지했던 파워맥 G4와 그리고 그 후속작 파워맥 G5. 오늘은 단순한 신구 모델 비교가 아닌 아키텍처의 성능 그리고 애플이 추구했던 기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모토로라가 설계한 파워PC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성장을 합니다. 특히 파워맥 G4는 모토로라의 RT백이라는 강력한 벡터 처리 엔진으로 전문가용 멀티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클럭 스피드 경쟁에서 인텔에 점차 뒤처지게 되고 애플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IBM과 개발한 파워PC 970 프로세서, 즉 G5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을 넘어 데스크탑 최초 64비트 시대를 열겠다는 애플의 야심찬 한방이었죠. 자, 파워맥 G4는 1990년 그래파이트 모델로 시작해서 퀵실버 그리고 최종 버전인 미드 드라이버 도어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애플을 책임졌습니다. 자, G4의 핵심은 모토로라 파워PC 70XX 시리즈 프로세서에 탑재된 RT백 기술이었습니다. 인텔의 MMX 그리고 SSE가 경쟁 기술로 등장했습니다. 인텔은 초기 MMX의 경우 정수 데이터만 처리한 것과 달리 RT백은 정수와 부동소수점 데이터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동소수점 연산이 중요한 포토샵 필터 효과 또는 파이널 컷 프로의 영상 렌더링 같은 반복적이고 병렬적인 연산에서 가속 효과를 보여주었죠. 당시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의 MMX나 SSE 명령 셋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래픽 전문가용 컴퓨터의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G4는 명확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32비트의 아키텍처는 메모리를 최대 4GB까지 인식할 수 없었고 최대 167MHz의 시스템 버스 속도는 CPU 클럭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병목 현상을 유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더 높은 성능을 위해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2003년 스티븐 잡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인용 컴퓨터라며 자신있게 공개한 파워맥 G5입니다. 이는 모든 면에서 혁신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알루미늄 타워 케이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의 설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IBM과 함께 설계한 파워PC 970 프로세서입니다. 듀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인텔은 펜티엄 4 프로세서를 주력 모델로 32비트까지 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G5는 데스크탑 최초로 64비트 아키텍처를 채택했죠. 단순히 32에서 64로 늘어난 것이 아닌 메모리 주소 공간이 이론적으로 2의 64승인 16EB까지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장 4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장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해상도 영상 편집이나 대규모 데이터 분석 같은 작업에서 G4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성능에 엄청난 발열을 동반했습니다. 이런 부수적인 케이스가 있겠죠. G5의 TDP 열 설계 전력은 최대 2.7GHz의 경우 180W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발열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보기 드문 강력한 쿨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케이스 내부를 구역별로 나누고 그리고 팬이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파워에 2개 정도 해서 총 8개 정도가 팬이 장착을 합니다. 또한 일부 최상위 모델에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까지 도입을 했었습니다. 파워맥 G5는 64비트 아키텍처와 혁신적인 시스템 설계를 통해 데스크탑의 한계를 돌파한 기술적 이종표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G5의 엄청난 성능과 그에 따른 발열은 파워PC 아키텍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랩탑의 경우 저전력 G5 칩 개발이 어려워 애플은 결국 인텔 아키텍처로 전환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워PC 시대의 가장 빛나는 정점이자 동시에 그 시대의 종말을 고한 마지막 플래그십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G4와 G5는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의 혁신을 위한 기술적 고민이 담겨있는 위대한 유산 같습니다. 우선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맥 G5의 경우 고질병이 바로 CPU 고장입니다. 중상은 지금 보는 것처럼 파티션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인데요. 부팅이 되기를 바랬지만 부팅이 안 되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프로세서를 다 분리해서 청소 후에 재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꺼내치로 풀어줘야 하는데 이 안쪽 깊숙이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열로 색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헤드도 상관없겠네요. 부팅 관련된 게 뜨질 않습니다. CPU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CPU 불량이란 증상이 점점 팬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화상지가 날릴 정도로 엄청 시끄러운 선풍기가 됐습니다. 엄청난 성능과 그에 따른 발열로 파워PC의 아키텍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네요. 고질적으로 CPU 불량이 많다고 합니다. 비록 파워맥 G5의 성능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애플다운 디자인과 마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켜졌다면 더 좋았을 파워맥 G5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